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방송 봐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으신 형님들께서는 이제 가입하셔서 커뮤니티 확인하셔서 가입 처리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최근에 워낙에 이제 뭐 탑4에 대한 경기들이라든지 전체 분석표에 대한 경기들이라든지 워낙에 예상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티 확인해 보시고 많은 또 관심 또 참여 해주시면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항상 멘트 진심으로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자기 분석이랑 맞춰보시면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NC SSG 경기 먼저 보면서 멘트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어제 우천 이슈로 인해서 그대로 지금 넘어왔어요. 뭐 이제 랄리 톰슨과 김광현이가 그대로 넘어왔고 사실 어제 분석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 SSG 같은 경우에는 김광현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뭐 긴 이닝을 막아줄 것 같지는 않아요. 긴 이닝을 막아줄 것 같지는 않고 핵심 코어들 야수들도 지금 동행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최정이라든지 뭐 한율섬이라든지 뭐 LED라든지 이런 야수들이 오늘 경기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팀 밸런스가 조금 낮춰져 있는 상황에서 NC를 상대할 거고 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KT가 무승부를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무승부 또는 이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5강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카 들어가겠죠. 오늘 이기게 된다면은 무승부라든지. 그래서 오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이기는 해요. NC는. 여기서 이제 랄리 톰슨이 등판을 하는 상황이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152kg짜리 굉장히 빠른 패스트볼을 던질 수 있는 자원인데 일단 지금 SSG 입장에서는 이런 핵심 코어들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아마 대응이 안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마 취소인 것 같아요. 지금 잠시만요. 어쨌든 뭐 우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제 뭐 NC 승이라든지 좀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어제와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MPB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랑 이제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야쿠르트. 자, 이 매치업은 지금 히로시마가 4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어요. 4연패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실점씩을 가져가면서 MPB와는 어울리지 않는 많은 실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일기간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팀이 이 히로시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선발이 누구냐면은 사토가 등판하거든요.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20이닝 동안에 1.45의 WHP와 3.15의 ERA, 141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터, 스플릿, 커브, 슬라이더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상하 로케이션으로 운영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하이 패스트볼이 조금 많다 보니까 구위는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뜬공 유형에다가 장타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어요. 게다가 커맨드까지 조금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이질하다가 장타 맞고 대량 실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조금 오픈을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이거 오늘 구장 자체도 이제
어디죠? 마스다 스타디움이라는 또 이제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스나가 3타점, 그 다음에 뭐 무라카미라든지 뭐 키타무라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타점의 맛을 좀 보고 왔기 때문에 최근 펀치력이라든지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토에 대한 공략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토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가져가지는 않을게요. 최대한 낮게 기대값을 설정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야쿠르트의 선발은 시모카와가 등판을 하는데 이제 언더스로라는 좀 특이점이 있죠. 언더스로라는 특이점에 이제 페스볼 구속이 한 127km 정도 굉장히 느린 구속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 친구가 뭐가 좋냐면은 언더라는 특이점이 있기도 하지만 뭐 디세션에 대한 동작이라든지 볼 끝에 대한 이런 움직임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닝 대비했을 때 정타에 대한 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WCP가 지금 0.89, 뭐 3.04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경기 자체가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히로시마는 전혀 이제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불안한 선발과 불펜에 대한 리스크까지 감안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거고요. 다만 히로시마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고 이런 마스다 스타디움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따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야쿠르트의 플랜이라든지 역배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야쿠 플랜, 역배, 그 다음에 이제 6.5 오바 가능성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라쿠텐이랑 세이브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선발 밸류 차이라고 좀 정했거든요. 이 사카이라는 선발과 이 타카시라는 선발 간에 갭이 조금 있다고 봐요. 누가 보더라도 사실 타카시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사카이 먼저 볼게요. 148kg짜리 이제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의 투수인데 일단 이번 시즌 등판 기록은 없습니다. 1군 등판 기록은 없고요. 2군 등판 기록을 봤을 때 팜에서 나왔을 때 경기 기록을 살펴보자면은 15게임을 나와서 52이닝 동안 67피안타 24볼넷 내주면서 6.06의 ERA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세이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선이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에다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명확하게 좀 잘 되어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사카이가 이 세이브를 만나서 잘 던져줄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뭐 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세이브의 선발은 타카시가 등판합니다. 14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릿,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는데 이 친구는 이제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타이밍이 아쉬웠던 구중이 뭐냐면은 밸류가 높은 스플릿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플릿을 만났을 때 스플릿에 대한 대응 팀 OPS가 0.505밖에 안 됩니다. 뭐 리그 전체 9위 수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다카시가 라쿠텐을 만났을 때 총 4번의 경기를 나와서 3승을 챙겨갔었고요. 26이닝 동안 이 자책 0.69의 압도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사카이가 좀 털리는 동안에 다카시는 안정감 있게 막아주는, 먹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종합해보면 어쨌든 이 사카이가 좀 많은 시점을 내주면서 세이브는 지켜줄 수 있는 느낌의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양팀 다 흐름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화력전이 좀 기반이 될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뭐 세이브 승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선발 밸류 차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세이브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5.5 오버 가능성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지바롯데랑 리오넴 경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물 한 잔만 형님들 하고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이제 2토의 15승 도전 경기입니다. 15승 도전. 근데 지금 이제 센트럴 리그에 일본 야구에서 센트럴 리그의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토가 14승이에요. 이토가 14승이고 이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 선수가 딱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이제 아리아라입니다. 지난 시즌 이제 공동 다승왕이었죠. 이토랑 아리아라가 공동 다승왕이었는데 이번 시즌 역시도 이토가 14승으로 이제 1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리아라가 지금 13승을 달리고 있어요. 근데 내일 소뱅 경기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내일 소뱅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리아라 등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토가 경기를 내주고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내일 이 아리아라가 나와서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2년 연속 이토와 아리아라의 공동 다승 왕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다만 오늘 이토가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5승이 되면서 내일 아리아라와의 경기에 상관이 없이 단독 다승왕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셨죠?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 뭐 니오넴 입장에서는 동기부여는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겨주면서 이토 승리 챙겨주면서 15승 만들어주고 단독 다승왕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경기다. 자, 근데 변수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지금 지바롯데 이 타네이키가 경기력이 되게 좋거든요. 148kg짜리 패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릿 슬라이더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뭐 최근 페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볼끝이 많이 올라왔고요. 뭐 스플릿이라든지 슬라이더가 확실한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주다 보니까 9월달 경기력이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9월달 4번의 등판에서 33이닝 동안 4자책 1.09의 ERA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거 얼마 전에 니오넴이랑 경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9월 27일날 9이닝 던지면서 이제 4피안타 1볼넷 2자책으로 패전을 먹고 오기는 했는데 삼진 15개 잡아내면서 9위로 니오넴의 빠따를 좀 압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네키가 오늘도 잘할 것 같아요. 뭐 최소한 6이닝, 7이닝을 먹어주면서 뭐 한 2실점 이하? 요 정도로 기대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니오넴의 선발은 이토가 등판을 하는데 이토도 잘하죠. 뭐 149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슬라이더, 뭐 스플릿까지 던져주면서 범타를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뭐 지바롯데 상대로도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았어요. 5경기 나와서 34이닝 동안 10자책 2.65의 ERA. 게다가 지금 지바롯데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토도 굉장히 잘 던져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쉽게 15승을 따낸다? 전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따내더라도 진짜 똥줄로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바롯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6.5 기준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9야, 1야 다 살펴봤고 KBL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KBL 넘어가 볼게요.
자, 수원 KT와 부산 KCC의 맞대결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어제 KCC 경기 제가 예측한 그대로 흘러갔었죠. 일단은 뭐 삼성이나 KCC나 닭공으로 포지션 잡을 거고 화력전이 기반이 되는데 KCC가 화력으로 찍어 눌러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예측 그대로 흘러갔었습니다. 다만 오늘 KCC는 백투백 경기거든요. 뭐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백투백 경기라는 것 자체가 주는 무게감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지금 KCC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허운이라든지 이후연이 지금 빠져 있다 보니까 허운 아마 복귀까지 한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뭐 종아리 부상이죠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최진강이라든지 허웅으로 백코트를 꾸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앞선에서의 압박이 심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도 잘 버텼어요. 뭐 최진강이라든지 허웅으로. 근데 오늘 수원 KT 같은 경우에는 김선영이라든지 문성곤이라든지 문정영이라든지 앞선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부산 KCC가 허운이라든지 이호연이 없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아마 턴오버에 대한 이런 지수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처럼 KCC가 뭐 워낙에 대인 공격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 팀이기는 하나 어제처럼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경기는 아닐 것 같다 라는 게 저의 좀 생각입니다. 이거 사실 세컨 유닛 싸움에 있어서도 지금 불펜이 아니라 그 벤치 구간에 있어서도 밸류 차이가 좀 나거든요. 체급 차이가. 그래서 KT는 이번 시즌 거의 더블 스쿼드급으로 벤치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KCC는 이렇게 두 명에 빠지는 상황에서 이 베이스 5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조금 높은 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전체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팀은 KT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KT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김서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트랜지션에서의 이제 좀 빠른 공격 이런 건 좀 가능할 텐데 다만 이제 세트 오펜스에 있어서 약간 슛감이 좀 압도적인 슈터 이런 친구들이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문성곤이라든지 문정현이라든지 뭐 박준영이라든지 한희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의 야투율을 조금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숙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수비력 기반으로 체력 이슈 기반으로 세컨 유닛 기반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 정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KT 승리 볼게요. KT 승리.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언어바나 핸디캡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경기 자체가 뭐 KT가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뭐 KCC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팀은 아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대구 가스공사와 서울 삼성의 매치업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원정팀 삼성은 어제 홈 개막전이 있었는데 경기를 지고 왔습니다. 경기를 지고 나서 서울에서 대구로 넘어가는 백투백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백투백인 것도 기분이 좀 나쁜데 사실 이동거리가 굉장히 또 길어요. 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100%의 컨디션을 보여주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가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스 먼저 볼게요. 가스. 일단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역시 지난 시즌에서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정성우라든지 벨랑겔이라든지 신승민이 가져가는 앞선에서의 조금 타이트한 수비를 기반으로 아마 경기를 풀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 김준희라든지 뭐 마티앙이라든지 뭐 라거나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오늘 지금 삼성의 골밑이 워낙에 좀 약해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원석마저도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골밑에서의 강점도 분명히 보여줄 수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어제 생각보다 이대성이 좀 야투가 많이 부진했거든요. 뭐 최현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2점 라인에서의 꽤나 많은 시도를 가져갔지만 성공률이 41.94%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나락방송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가스에 앞선에서 타이트한 수비에 조금 이 백코트 라인들이 부진할 가능성이라든지, 게다가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대성이라든지 니콜슨에 대한 슛감에 따라서 편차가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팀인데, 백투백에다가 이제 이동 1점까지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아마 이 삼성은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야투에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가스가 주도하는 다운 템포에다가 빅맨을 활용한 좀 세트 오펜스 위주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가스 승 아니면 뭐 저득점 양상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호형통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정관장이랑 소노 볼게요. 자, 정관장이랑 소노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즈101032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은 뭐 정관장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은 뭐 백코트에서는 변준영이라든지 박주영이라는 또 S급 이제 백코트 듀오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김종규라든지 오브라이언트가 버티고 있는 포맷에서의 밸류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약간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김종규도 그렇고 오브라이언트도 그렇고 약간 이제 빠르게 컷인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뭐 아이솔레이션에서의 뚫렸을 때 뭐 이런 세로 수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공격에서의 제공권 확보에서의 강점은 명확하겠지만 약간 수비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코트에서의 경쟁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백코트가 강한 팀들은 그래도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정관장에 감독이 이제 유돈이 들어왔죠. 유돈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좀 빠른 템포 좋아하고 뭐 트랜지션에서의 강점 중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레벨 높여가는 거 좀 중요시 여기는 스타일의 감독이다 보니까 아마 시즌 초반에는 좀 열심히 달릴 거예요. 아마 시즌 초반에 아마 승리를 좀 많이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후반에 좀 시즌 후반 넘어가서 약간 좀 지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즌 초반에는 저는 되게 밸류가 높은 팀이라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체적인 네임 밸류는 나쁘지 않아요. 이재도라든지 이정현이라든지 정희재라든지 캔바오에다가 나이트까지 전체적인 네임 밸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건 좀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온보이 상황에서의 플레이어가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도적관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이재도도 그렇고 이정현도 그렇고 뭐 캔바오도 그렇고 심지어 나이트까지 온보이 상황에서의 내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공격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지 1대1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과연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공격 이 파일을 배분할지가 저는 가장 큰 이 친구들의 불안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는 이게 네임밸류가 나쁜 건 아닌데 불안한 게 이제 좀 뭐 세트 오펜스에서의 이제 사실 좀 밸류가 떨어진다는 부분이라든지 너무 이제 온보이 상황에서의 플레이어가 좀 많다는 부분들 이런 게 좀 거슬려요. 그리고 사실 뭐 수비에서의 약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 경기 자체가 좀 수비 코트에서의 이런 강점보다는 약간 업템포에다가 더 나은 화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조금 유리한 경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관장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높이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소노가 가져갈 수 있는 빠르게 컷인 들어가면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스피드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약간 요런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승패 예측보다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두 팀 다 조금 까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어떻게 시작할지. 다만 이제 화력전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많이 높아 보인다. 요 정도 말씀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57.5 기준 했을 때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고하시고 일단 오늘 유튜브 형님들 많이들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형님들 먼저 좀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어쨌든 유튜브로 보신 모든 분들 나가시기 전에 저의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튜브 가입하셔도 전체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